결국에는 고용이란 개념은 바뀝니다. 결국은 이걸 갈 거예요. 그리고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진짜 실력자들은 여러분의 커리어에 고려해야 될 것을 기준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큰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한테 정리가 돼야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계속 혼란스러워. 이건 사실 저희 형님이 만드신 건데 면접왕 이 형님 있죠. 그분이 제시하신 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돼서 그거를 커리어의 방향성에 대한 걸로 제가 꼭지점을 좀 따드릴게요. 첫 번째, 커리어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취업 포트폴리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등장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직무, 산업, 직장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3번이 직장. 자, 첫 번째 직무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직무에 있어서 한 단어는 기획입니다. 기획을 해야 내가 주도적이기도 하고 성장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내가 짤 수 있어. 목표, 실행, 피드백.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기획을 할 수 없으면 앞으로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수 뭔가 계산을 하거나 로직을 짜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AI가 제일 빠릅니다. 저희가 이제 곧 오픈할 NLT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을 자소서 작성과 경력 기술서 작성의 압박에서 자유케 해드릴 거예요. 얘가. 넥스트 레벨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이 NLT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소개서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얘가 알아서 다 작성해 줍니다. 게다가 피드백과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내용만 입력하시면 예상 모의 면접 질문까지 그냥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유저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내용에 이직 확률이 높은 회사들을 추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여기가 합격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다는 예측값을 뽑아 드릴 거예요. 커리어 영역도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른 게 어려울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체계 따지시는데 그 체계화된 거는 죄다 AI가 이제 침범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거꾸로 말하면 체계가 가장 없는 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기회가 많은 거라고 봐야 돼. 체계가 있는 데서 기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체계를 만드는 게 기획이에요. 그러면 그 체계를 만들면 그건 누구한테 넘겨요? 사람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체계를 만들어 놓고 AI와 로봇에게 넘겨요. 넘기고 나서 다른 기획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커리어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디자이너야? 디자인 기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많은 디자이너분들은 그냥 예쁜 색깔 조합, 텍스처 뭐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한 앞단에서의 전략 계획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이야? 그러면 맨날 그 앉아가지고 파이썬 돌리고 이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점, 관점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획이 그 분석 핵심이 있죠. 영업도 결국 영업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돼. 제품에 대한 설계 기획, 프로세스 기획, 그리고 뭐 가격 설정, 이런 것들이 다 기획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직무는 다 기획 영역만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커리어 플랜이라는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께 직무에서 드리고 싶은 한 단어는 바로 기획이 가능한 직무를 선택해라. 근데 모든 직무는 다 기획이 가능합니다. 기획이 안 되는 직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 내 업무에서, 내 직무에서 기획을 시켜주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려할 때 내가 맡은 일에서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냐,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은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회사는 대부분 직무급에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직무급은 뭐냐? 호봉제는 그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끝난 데야.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 기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이 성과연봉제예요. 성과연봉제는 되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기획이 되게 중요한 데도 있고 기획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근데 직무급을 우리가 진짜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구현하기가. 그치만 실제로 제도 운영을 직무급처럼 하려는 시도는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쭉 일어났던 광풍이 뭐였어요? 직급 철폐. 그게 이제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넘어올 때도 여전히 직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직급과 직무급이라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 직무에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연봉 때려박아, 그 사람에게 직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직무급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파격적인 발탁이나 승진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회사들이 기획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단초라고 그냥 말씀드리지, 뭐 모든 회사가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무급처럼 회사를 운영해? 그럼 기본적으로 기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회사들 직무가 기획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R&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걸 JD라고 그래요. JD, Job Description. 사실 JD 정도는 이제 다 있어요. JD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두리스트예요, 두리스트. 물론
JD와 아레나를 섞어서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게 좀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들이 좀 많아서 JD라는 곳에 아레날과 이 두 리스트를 굉장히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레날과 JD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JD는 뭐 포괄할 수 있어요. 뭐 광의적으로는 JD가 아레나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아레나는 내 역할이 중요한 거야. 내 역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그거 네가 알아서 하고 넌 이 역할은 네가 책임져 줘야 돼. 이 역할은 네가 해줘.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오더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마케팅 팀이야? 그러면 연봉제인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너는 매출 목표는 뭐를 달성해야 돼. 이렇게 KPI가 떨어져요. 야 목표가 할당이 돼. 근데 호봉제인 회사는 어떻게 돼요? 너는 마케팅 하는 애야. 알았지? 끝이야.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호봉제는 야 너는 마케터야. 알았지? 그럼 제가 뭐 하면 됩니까? 너는 마케터야? 이렇게 딱 끝나요. 성과 연봉제를 딱 넘어가면 너는 마케터야. 그러니까 야 매출 100억 너가 만들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하여간 너는 100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레나를 딱 넘어가면 매출 목표를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마케터야? 그래서 고객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너의 역할이야. 물론 이제 그 끝에 목표를 서로 이제 상호간에 얘기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더 강조점이 되는 게 역할과 책임입니다. 조직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로 커리어의 방향성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최종 그림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고용이란 개념은 바뀝니다. 결국 이걸 갈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진짜 실력자들은 절대 한 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면 산업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죠. 데이터. 모든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려고 하고 데이터를 관리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새로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회사,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회사, 제품을 만들던 IT 서비스를 만들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산업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B, 쉽게 말해서 레스토랑 같은 거, 거기서 어떤 메뉴를 만들 거냐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 사람들이 메뉴판에서 많이 눌렀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SNS나 온라인상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 키워드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어떤 산업을 가건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회사로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려고 몸부림치는 회사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동화에 목숨을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어떤 제조업 같으면 뭐 로봇 아음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든지, 물류면은 막 바퀴 달린 애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다든지, IT면은 대부분의 업무는 전산화 자동화되고 사람이 하는 것은 좀 다른 형태로 가 있다든지, 자동화 개념을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화의 끝단이 이제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AI를 어떤 형태로든 도입을 할 겁니다. 낮은 차원이건 높은 차원이건 어떻게든 AI를 써서 이 자동화의 결정력을 굉장히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 회사 보면은 AI를 탑재한 서비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AI가 제일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는 좀 실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AI는 그냥 엔진 같은 건데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차를 타는데 그 엔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거든. 몇 기통지도 모르고 요즘 저 차가 예쁜데? 이러고 사겠지. 결국 자동화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I가 가정상에 얘는 도입이 되는 거지 AI가 있다고 뭐 무슨 뭐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거 자체가 상품이기도 하죠. 이제 AI를 진짜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라면 이제 그 말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업무상의 도입이 될 것이다. 그럼 이 회사는 결국은 뭘로 가냐? 시스템화까지 갑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리어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런 꼭지점들을 많이 구현하고 있는 대로 가라. 직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저는 성장성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는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커리어는 되게 롱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롱런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상제도,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이건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AI 도구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다 집약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의 첨단화.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 가장 앞서 있는 제일 좋은 걸로 투자를 직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넥스트 기술을 가져갈 게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수준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저희 회사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노트북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이제 바꿀 거면은 저희는 이제 다 맥북을 쓰니까 M1 칩을 제가 지금 꼈었거든요. 이제 바꿀 때는 무조건 M2로 넘어간다. M2가 지금 현재 주력이니까 M2로 다음에 무조건 M2로 다 바꿔라. 새로운 AI가 탑재된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써? 그럼 무조건 일단 써봐. 그룹웨어 쓰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룹웨어를 한번 써봄으로써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기획의 틀이 바뀌고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버리는 거지
뭐 그걸로 더 큰 걸 읽어내면 되니까. 도구의 첨단 하나가 잘 되어 있더라. 두 번째는 사실 HR 제도인데요. HR 제도가 되게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산업마다 그게 안 되는 곳도 있고 아직 솔루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솔루션을 못 낸 거죠, 인사팀이랑 그 기획팀들이. 저는 유연, 탄력, 더 나가서 원격 근무를 하는 회사, 이게 HR 제도로 픽스되어 있는 회사가 미래지향적인 회사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격 근무가 활성화하게 되게 되어 있고, 유연 근무, 탄력 근무, 원격 근무, 적어도 이게 단계거든요. 단계를 가지고 이걸 향해 도입하기 위한 시도, 도입하기 위한 교육, 도입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하는 회사라면 조금 연봉 낮아도 가세요. 그 회사가 성장률이 높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아마 일로 올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가치와 문화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우린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대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 따라요? 다 스타트업 따라요. 이유가 있어요. 스타트업이 미래예요.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 자체가 미래라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안 하면 회사가 망해. 그러니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계속 살아있는 거야. 관료주의가 될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대단한 혁신에 도전하겠다고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막 해야 돼. 도전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갑자기 막 회사가 점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에는 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 네카라당토인가요? 그 회사들의 가치와 문화 한번 좀만 검색해 보세요. 엄청 강조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금 가치와 문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삼성 그러면 뭐, 현대 그러면 뭐, 지금은 없습니다. 난 이거 진짜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인사 책임자들, 임원분들, 대표회사들, 제가 임원회장을 다 만나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과 그 임원분들이 흉내내는 것은 다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대기업이 5년 뒤에도 계속 대기업일까? 또는 지금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속도는 AI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급변한다니까. 지금 정말이야. 아니 그 유튜버 하나가 뻥 뜨니까 모든 마케팅 판도가 다 바뀌었잖아. 그전에 다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가 다 유튜브로 다 넘어갔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완전 라이징 스타가 오픈 AI죠. AI를 우리가 업무상에 또는 개인이 쓸 수 있게 런칭을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바뀔 것 같고, 24년도부터 26년 요 3개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요 3년 안에 방향을 찾은 대기업은 더 이제 공고에 갈 거고, 방향을 못 찾은 대기업들은 쇠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요, 지금까지 뭐 돈 잘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흐름을 어떻게 올라타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올라갈 건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과 그런 직무와 그런 산업으로 갈 수 있는 플랜을 짜셔라라고. 지금은 제가 이 NLT 시스템이 이제 오픈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방향성 정도밖에 아직은 제안을 못 드릴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연락에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다 합쳐가지고 오래 하여튼간 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